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제가 어제 유럽에서 돌아왔는데 거기는 10도에서 15도 정도여서 굉장히 시원했었거든요. 제가 이 옷을 입고 갔었는데 굉장히 추워서 감기 걸릴 뻔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덥다니, 그쪽도 사실은 한 25도 정도 되는 게 정상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지구가 너무 더위를 타서 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서울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문제가 주로 있는데요. 서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원자력 발전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발전소 문제가 얘기되다 보니까는 혹시 블랙아웃이 일어나지 않을 건가 하는 또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이 굉장히 덥다고 하시는데요. 공공기관은 28도씨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일반 건물들은 26도씨인데요. 이렇게 우리들이 에너지 전략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날씨가 덥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에너지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돈이 있다고 해서 펑펑 쓰는 것은 굉장히 비윤리적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자기가 돈이 있다고 해서 많이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결국 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기 욕심껏 쓴다는 것은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의 실태를 조금 봐보겠습니다. 서울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에너지를 먹는 하마 같은 도시입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가서 보면은 정말 가전제품 전시장입니다. 어떤 집에는 냉장고가 7대나 있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냉장고 3대, 김치냉장고 2대, 화장품 냉장고, 와인 냉장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자가용이 우리 시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에서 그렇게 차를 자가용을 많이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좀 그런 반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물, 정말 유리 건물 꽉 들어차고 있습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그 건물들을 왜 그렇게 많이 짓고 있는 건지 우리 정말 반성해 봐야 될 것이, 에너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에너지는 무한대이니까 더 크고 멋지게만 지어서 팔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 저는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행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가진 세 가지 에너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낮은 에너지 자립도입니다. 서울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발전소라고 가지고 있는 건 당인리 발전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인리 발전소가 약 한 400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서울은 전국 전기 생산량의 10%를 소비하면서도 우리가 서울시가 생산하고 있는 것은 0.3%밖에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적으로 보면은 전력 작업률이 3%에 불과한 그런 빈약한 에너지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방에서 오는 전기가 끊길 경우에는 서울은 불가피하게 모든 도시 기능이 정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정전 사례를 한번 보시면 재작년 9월 15일에 우리들이 정전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만 그때는 굉장히 국지적이고 범위가 좀 좁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미국의 경우에 2003년도에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북부 지방이 거의가 전부 블랙아웃 상태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한 5천만 명이 일주일 동안 정전 때문에 고생을 했고 2012년도 인도의 경우에는 약 5억 명이 일주일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큰 고생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전은 정말 심각하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좀 더 에너지 자금률을 높이지 않는다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가 상당 부분 원자력에서 나오는 에너지라 이겁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사실은 값싸고 안전하다고들 우리들한테 알려져 있지만 후쿠시마 사태를 비로소 보신다면 정말 3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후쿠시마 발전소 인근 30km 이내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직 지배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만 년이 지나야만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사고가 터지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의 구역이 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가급적이면 우리들이 줄여나가야 한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 지구온난화의 문제입니다. 서울이 지금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많은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7번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은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이상 기온이 계속되기 때문에 폭우, 폭설, 쓰나미 같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도 에너지 전략에 앞장서야 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하고 고민을 거듭하던 차에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바로 원전 하나 줄이기입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가 갖는 의미, 원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정말 필요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정말 줄여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사용하지 않아야 될 그런 전력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그것은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독일을 갔는데 독일에서도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17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것으로 진보당이 아닌 보수당이 결정을 내렸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지금은 녹색당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도 보수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당 쪽에서도 현재의 그 원전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원전을 생각하면 에너지 전략을 하고 에너지를 효율화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좀 연결을 시키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 위험한 원전에 대한 인식을 에너지 전략과 생산의 필요성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떠올랐고 그 다음에 목표를 또 분명히 하는데 원전 하나 하면은 목표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전략 시책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1차 오일 쇼크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식상해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 하면은 뭐 평상시에 하던 소리, 그 다음에 하나의 이벤트적인 그런 것으로만 여기왔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이걸 그 원전 하나 줄이기로 명명을 하고 에너지 전략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런 원전 하나 줄이기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전 하나가 생산하는 만큼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원전 하나가 생산하는 전력이 200만 TOE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 TOE만큼의 전력을 절감하는 것이 바로 원전 하나 줄이기고, 그 속뜻은 하나를 줄이게 되면 그 행태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학습이 돼서 계속적으로 이행이 돼가면 2개, 3개를 줄일 수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많은 그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고 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요를 감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그 대체를 할 수 있느냐? 먼저 그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해서 보면 서울 시내의 건물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서울시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거의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독일의 프라이부르를 가서 봤는데 그 건물 표면에다가 이 태양광을 쭉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물이 한 2개 정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디자인도 이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은 사실은 그 수평적인 도시가 아니고 수직적인 도시거든요. 굉장히 그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표면에다가 태양광을 제대로 좀 붙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아파트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베란다가 굉장히 많이 있는 높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베란다를 이용해서도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서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그 생산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전략과 효율화입니다. 네, 에너지 전략과 효율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에너지를 전략하고 효율화하는 게 가장 좋은, 가장 청정의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제까지 우리 정부에서는 전력이 필요하다 하면 큰 발전소를 짓는 것만,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화력 발전소를 지어서 공급 측면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수요 감축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요 감축은 돈을 벌면서 발전소를 짓는 거가 되는 거고, 공급 측면에서 보면 돈을 쓰면서 환경을 파괴하면서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에너지 전략과 효율화 측면에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발전소가 건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엔 저희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전략과 효율화를 하려고 해도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어떤 유인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독일이나 일본, 영국 같은 데는 저희 나라보다 전기요금이 한 3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전략하고 효율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약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요금은 아시다시피
석유라든지 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당연히 석유가스 요금보다 더 비싸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석유가스 요금보다 더 싼 체제로 되어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전기나 가스를 태워서 석유나 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면은 그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60%가 열로 날아가고 그다음에 송전을 하는 과정에서 한 5% 정도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30에서 35% 정도만 전기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1차 에너지인 석유라든지 가스보다 두세 배가 비싸야 되는데도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전기요금이 더 싼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전기 소비를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기가 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거든요.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 단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요금을 내릴 그런 요인이 있었다고들 얘기를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도 따지고 보면 원자력 폐기물 처리 비용이 감안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비싼 그 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수정이 되어야만 좀 시민들이 에너지 전략과 효율화 쪽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제가 해외에 나가서 보니까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이 분야하고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그런 분야는 정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그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효율화 부분을 열심히 연구한다면 많은 그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생산 부분에서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기술을 마련한다면 태양광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기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화시킨다면은 좁은 면적에도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개발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많은 연구라든지 또 설치하는데 좋은 일자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돈을 벌게 하는 시민의 행복 프로젝트입니다. 좀 에너지를 전략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시민 자신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 여러분부터 쉬운 것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신다면 정말 이 우리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은 반드시 성공을 할 것이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보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